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들어오자마자 항아리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홀로그램이냐고 사람들이 홀로그램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장인에게 저 소개 좀 하게 잠깐 놓고 가시라고. 근데 알겠다고 하고 놓고 왔는데 가격이 알고 보니까 3천만 원짜리야. 그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돼요. 자, 저 근처에도 못 가게 합니다. 사람들 저희가 깰까봐. 자, 오늘은 뭡니까 이야기가? 예,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붕괴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붕괴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지금 내수가 저는 이제 얼마나 이 대통령실하고 저희 정부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이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요. 네.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아니, 있으니까 진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별에 사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 침체가 갈 것인가가 궁금해가지고 좀 이제 수치를 좀 쫙 들여다봤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들여다본 결론만 먼저 얘기하게 되면 이 화면에 지금 여기 저기 그림으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요거는 사실은 그동안 줄기차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악순환 구조가 이게 이게 이제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띄워주세요. 건데. 예,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임금이라든가 가계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다음 쭉 얘기를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가계 소비 지출이 이제 감소돼요. 줄어들어요. 소비 지출이. 가계가 그러니까 소비 지출 줄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수 업종들이 이제 그러니까 타격을 보죠. 소상공인 대표적인 거고 특히 이제 수익 감소죠. 네. 수익 감소인데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주로 뭐 전기료 일부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대출금 무슨 뭐 연장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폐업이 증대하는 거예요. 폐업이 증대하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먹고 살려고 하니까 노동시장에 나올 게 아닙니까? 이게 되게 이제 저임금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시장에 노동력이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니까는 또 임금이 또 추가로 하락을 해요. 가계소득과 임금이요. 이 악순환 고리가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대책을 얘기해줘도 듣지도 않고. 아니 20원으로 지금 하자고 해도 안 그러니까요. 되고. 그게 이제 매출 지원이거든요. 수입지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별 지원하자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개인의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관계를 가지고 국가 운영을 바라보다 보니까는 자기들 거는 많이 챙겼잖아요. 자기들 세금 깎아주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는. 오늘 이 악순환 구조가 왜 생겼는가를 제가 이제 통계 수치를 좀 들어봤는데요. 먼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먼저 이제 제가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를 좀 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 전부터 장기간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의 장기 추세예요. 근데 저기 이제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시청자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저기 작아가지고 파란색 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색 선이 약간 이제 그 차이가 생기잖아요. 저 끝 부분이요. 저게 이제 팬데믹 이후입니다. 팬데믹 이후인데 거의 이제 좀 파란색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어요. 요 구간만을.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2020년 1월 달부터 저게 이제 그러니까는 쭉 가다가 푹 떨어지죠. 전망치하고 실제 사이에 그렇죠. 간격이에요? 추세가 가다가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파란색 선이 그러니까 이게 쭉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파란색 선이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지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보복 소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장기 추세선보다 더 이제 올라가 버린 거야. 미국은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이 된 거지. 회복이 예상보다 더 많이 된 거죠. 더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됐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을 참고로 하면서 한국을 좀 비교해 볼게요. 한국 한번 그다음 저 그래프를 예상하면서 저 튀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보복 소비다. 그렇죠. 그랬거든요. 우리도 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는. 자, 근데 이게 자 보게 되면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쭉 가다가 파란색 선이 이게 그러니까는 저기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끝에 이제 자세히 보면 보이겠지만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요. 그러네요. 문제는요. 곡선에서 벌어지네. 문제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자, 그다음에 조 부분을 좀 이제 확대한 거를 좀 볼게요. 이게 이제 2000년부터 장기 추세입니다.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 보게 되면은 자, 팬데믹 터지고 나 가지고 가계 소비 지출이 급감하면서
저 이제 격차입니다. 저게 이제 격차예요. 막대 그래프가요. 예. 장기 전망치하고 실제 이제 그러니까 소비 지출하고 예. 그러니까 저게 크다는 얘기는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팬데믹 때 이거는 실제와 그러니까 전망과 실제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예. 차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전망보다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팬데믹이 터졌을 때 2020년도에 23조 한 600억 원 정도까지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상보다도. 그러다가 이제 쭉 줄어들잖아요. 이제 이게 네. 줄어들잖아요. 격차가요. 저거는 그래프가 적어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적어야 좋은 거죠. 예. 적다는 얘기는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예. 원래 정상적인 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2020년 코로나 터지고 이게 예. 이제 커졌어요. 예. 커지다가 그 경제 코로나를 회복하면서 경제가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쭉 그렇죠. 곡선이 떨어지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이제 급증하고 있는 거야. 이게 격차가. 희한하게 나올 때마다 어떤 모든 그래프를 수치가 똑같잖아요. 어떤 그래프를 그려도 윤석열 정부 때부터 악화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게 보게 되면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 근데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요. 그렇죠. 갈수록. 그래서 제가 이제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도 회복되기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게 폐업하고 그러니까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이제 건댔잖아요. 저임금 노동시장에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노동력이 노동력들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임금이 또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그 이게 보게 되면은 2년간 지난 2년간 그러니까는 예. 이 취업자 증가가 한 예. 이 취업자 증가 추세예요. 예. 취업자 증가 추세인데 대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청년층들은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15세에서 29세는 급격하게 줄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줄어들다가 2022년까지만 해도 플러스였었는데 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연속해서 2년 동안요. 그렇죠? 취업자 증가분의 대부분을 지금은 60세 이상이 60세 이상 차지하고 근데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맨 밑에 부분입니다. 네. 60세 이상에서 이제 70세로 이제는 넘어가고 있어. 70세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90% 이상을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거야. 지난달에는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이 70세 이상이에요. 그렇죠. 60대도 아니고 70대.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제가 요약한 거를 이걸 두고 추경호 의원은 고용률이 역대 최대라고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그렇죠. 절반의 진실은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70대 이상이라고 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요약해 놓은 건데 예. 취업자가 지난 2년간 한 39만 1,000명이 증가했어요. 예. 증가했는데 14시간 이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거야. 아, 증가분에. 예. 그러니까 14시간 이하가 이게 소위 말해서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되는 그 취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아주 낮다는 아주 거죠. 낮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들 대개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10개월 이 퇴직금도 안 주고 해서 10개월 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저게 대부분 차지했고 그다음에 36시간 이상 좋은 일자리는 그러니까는 310만 개 정도가 감소한 거야. 2년 동안에. 엄청나게 감소했네. 엄청나게 감소했죠.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엄청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고용의 질이요. 그래가지고 소위 취업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업자 증가를 계산을 한 게 지금 맨 밑인데 144 한 5만 명이 줄어든 거야. 2년 동안에.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취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질 나쁜 노동력을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임금이 감소해요. 노동시장에 그러니까는 노동력들이 많이 이제 대거 진입을 하니까는 공급 과잉해서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2021년보다도 그러니까는 3년 전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임금이 이건 적어도 뭐냐면 사업장에 고용된 그 노동자들만 대상한 거예요. 사업장 고용 안 된 사람들이 더 열악한데 이걸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가 추계한 자료인데요. 임시이용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에 봐보세요. 임시이용직은 처참합니다. 이게 2020년 팬데믹 때보다도 지금 봐보세요. 저 맨 첫 번째가 2020년 6월이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저 금액에는 지금 뭐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 안 된 거예요. 이게 사업장에서 주는 월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4만 원이라는 얘기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게 근데 월평균 실질임금이다. 예, 월평균 실질임금이죠.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문제는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경제가 좋아진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래서 이게 좀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될까 해가지고 들여다본 거예요. 지금 제가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당분간 이게 나아질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정권에서. 아니 그러면 25만 원 지급하자는 거라도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게 그하게 되면 이재명 좋은 일 시킨다 이거지. 아니 국민의힘에서 말하듯이 선별 지급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선별 지급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판을 튀기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저기 이득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앉아있으니 국민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을 때 네. 도출 받을 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환 못할 걸 걱정을 해가지고 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한다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못 갚게 되면은 신용보증재단이 이걸 이제 대신 변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의변제액인데 이것도 봐보세요. 2023년에 갑자기 빚- 급증을 하고 앉았잖아요. 빚 못 갚아서 사실상 파산한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올해 거는 7월 달 것까지 가지고 1년 환산한 건데 저거 최소화시킨 거죠.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급증 추세가 그럼 조만간 시간 지나면 낮을 거냐? 아니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서민경제 토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몰라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대통령한테 지금 보고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제가 되고 지난번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주입시키고 그다음에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면 더 큰 거짓말로 또 저거 하면서 근데 윤 대통령은 그 거짓말을 읽을 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산 대통령실이 거의 사기꾼처럼 제가 볼 땐 보이는 거야. 저는 이번에 체코 갔다 온 거 있잖아요. 예. 원전. 예. 대통령은 원래 마지막 꼭지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갔더니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있어. 저 그리고- 대통령이 속았다가 봐요. 전 대통령실 맞아요. 보좌하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지난번 7월 달에 뭐냐면 우리가 저기 확정됐다고 보도를 했었어요. 7월 달에 갔을 네. 때요. 확정된다 그러면 이번에 못 살아가. 갈 필요가 근데 없는 이번에도 거지. 갔더니 체코 대통령이 이번도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죠. 체코 대통령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대통령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걸 알아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참모들이 대통령을 속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알아챌 능력이 없는 것도 잘못이죠. 그렇죠. 근본 원인은 거기 있는데 체코 가가지고 원전 저거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알고 갔을 거예요. 중간에 저거 옆에서 체코 대통령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았으면 왜 갔겠어요. 아, 진짜. 근데 지금 이 경제 이 수치 관련해서도 그런 식으로 보고 왔지 않겠는가. 그렇죠. 지금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도하는 거 보게 되면 언론을 그러니까 이건 이 속이려고 계속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대통령이 이거 읽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늙은 이거 기자회견 할 때 보면 보고서는 이렇게 보다가 또 보고하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출 회복이 또 해요? 요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짧게 하죠. 수출 회복이 되고 있다잖아요. 네. 이제 작년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이제 증가로 가는 건데 네. 이 오렌지 색깔이 수출 증가율이에요. 1월 달부터요. 예, 예. 쭉 이렇게 그 플러스로 보이잖아요. 저거라도 플러스 되니까 좋네요. 근데 이제 일자리 증가율은 보게 되면 오히려 떨어지고 마이너스로 저기 행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주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일자리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게요. 어허. 예?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일자리가 회복이 안 되면은 가게는 기본적으로 계속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나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수출 회복의 수치가 그렇죠. 착시 현상을 주는데 실제로는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일자리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증가해야 그렇지. 되는데 안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기 불황의 악순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지금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손 놓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여러고. 대통령이 모든 분야를 다 모르는데 그러면서 뭐냐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앉아 있으니. 모든 분야를 다 모르는데 경제는 특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최백은 교수님 유튜브라도 봐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런 분을 저희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국민들이 참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진짜. 자 예.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